미나상 건니치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방문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일본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집에 방문을 할 때 작은 선물을 들고 가죠.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꽃다발, 과자, 빵 뭐 이런 거 가볍게 사갖고 가는 경우가 많죠. 빈손으로 간다기보다도 상대방에게 작은 그 표현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상대방의 집을 방문을 할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가는 게 예의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방문 예절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처음 방문할 때 과자와 같은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처음 방문할 때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요.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서 가지면, 그럼 두 번째, 세 번째가 때는 빈손으로 가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랑 완전히 가족의 개념처럼 정말 친하게 된 사이가 됐다고 하면은 사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가지고 하는 게 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본인들은 기본 습관인데요. 과자와 같은 작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로 아주 그냥 커다란 과일 한 상자 이렇게 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손으로 들고 가는 작은 선물이에요. 여기 그림 보면 작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쇼핑백에 담을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테미야게라고 해요. 테가 손이죠. 미야게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얘기해. 그래서 보통 일본인들은 과자, 여기 나와 있죠? 케이크, 뭐 빵, 술, 담배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보통 이런 걸 선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물은요,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전해주는 건데, 그 뒷부분에 나오고, 우선 여기 화면부터 보실게요. 자, 손님이 왔어요. 건니치와 이렇게 인사를 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처음 받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신발 방향이 현관 쪽으로 향해져 있죠. 마루 쪽이 아니라. 그쵸? 예. 이거는 여기 신발 벗고 올라오면,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신발 벗고 생활하는데 일본은 온돌 시스템이 없어요. 온돌 시스템이 없어서 마룻바닥이야.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는데, 일본인들은 마룻바닥 생활을 하면서 실내화를 갈아 신어요. 근데 잠자는 방바닥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올라오면 신발을 돌려서 놓는다. 이게 예의야.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방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앉는 자세가 일본인들은 이 무릎 꿇는 자세야. 이게 정자세라고 그래요. 여기 4명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죠. 예, 이게 일본인들의 앉는 방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뒷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가정집 방문 예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적어놨다가 항상이 아니라 기억을 해두었다가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본 가정집을 방문할 때는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의다. 그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는 신발 방향을 현관문 쪽을 향해 돌려놓는 것이 매너이다. 또한 남녀 구별 없이 바닥에 앉을 때는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다. 포인트는 선물을 항상 가지고 간다. 신발을 돌려놓는다. 무릎 꿇고 앉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대방 집에 방문했을 때 예법이야. 방문했을 때 예법. 그러면 방문하기 전에는 예법이 뭐가 있느냐? 이 파란색 글씨예요. 방문할 때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가는 것이 좋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일본인들의 의식에는 아직까지도 그 주인, 그러니까 호스트라고 그러죠. 주인한테 초대를 받으면 주인이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서 약간 늦게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글로벌 타임으로 많이 정시에 가는 게 기본 매너입니다. 그 다음에 외투는 현관 밖에서 벗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겨울철에 두꺼운 외투 같은 거를 집 안에 들어가서 외투를 그 안에서 벗으면은 그 상대방에게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집이 무슨 덥다던가 아니면 외투를 저기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외투를 벗는 게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관 바로 밖에서 벗은 후에 또는 들어와서 현관에서 벗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사가지고 갈 때 집 근처에, 그러니까 방문하는 집 근처 슈퍼에서 급조해서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은 준비성이 좀 부족하다라든가 약간 또 일본인들이 딱 선물을 받았을 때 자기네 동네에서 흔한 거에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선물을 가져가는 거는 그 상대방에 없는 거라든지 특이하거나 독특한 이런 개념을 예전부터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뭐 우리 동네에서 파는 게 그 동네에서도 팔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통 일본인들 의식에는 자기네 동네에서 사가지고 가야지 방문하는 집 동네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와시츠라는 거는요, 일본이 온돌 시스템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닥이 그 겨울철에는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난로를 피는데 바닥이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차갑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 그 지푸라기, 그러니까 돗자리처럼 생긴 그 지푸로 만든 장판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 그걸 다다미라고 하는데 다다미가 깔려져 있는 방을 와시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실내는 다 마룻바닥이지만 우리나라 그 안방은 약간 그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구조가 거기에는 무슨 화장실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막 이런 일반 방보다는 크고 약간 그 위험의 상징인 그런 개념이 있듯이 일본인들도 와시츠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바닥은 마룻바닥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다미가 깔려져 있는 그런 방이다. 거기 들어갈 때는 슬리퍼를 벗어야 돼. 왜? 잠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집에 딱 방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앉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이쪽으로 앉으세요라고 안내할 때까지는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바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파 생활하는 집도 있지만 방바닥 생활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석을 건네는 자리에 앉는 게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사갖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사갈 때는 현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방석을 깔고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해요.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주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닌데 드셔보세요 라든지 받아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선물을 줄 때 하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요, 다다미 끝부분이라는 바닥 방석을 밟고서 서 있으면 안 돼요. 방석을 앞에 두고서 무릎 꿇고 앉아야지, 방석 위로 서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자, 여기서 뭐 특별하게 외워둘 거는 요거예요. 4번.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은 일본인들은 5분 정도 늦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방문 전에 꼭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방문 전에 언제? 한두 시간 전에. 제가 오늘 2시에 약속한 누구인데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예의야. 문자로 하면 안 돼요. 일본인들은 문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 직접 통화, 목소리로 확인을 하는 게 기본 예의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 3, 4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주거 문화 볼게요. 주거. 집, 주자에다가 살 거자죠. 집 거자죠. 집에 사는 거, 집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택을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도 단독주택 있고 아파트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일본은 맨션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아파트, 뭐 빌라, 맨션 이런 용어도 쓰지만 일본에서는 이 단독주택 우리나라처럼 마당이 있는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아파트, 맨션은 어떤 구조를 하냐면, 아파트 하면은 약간 작은 평수, 빌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고요. 맨션은 약간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이랑 약간 달라요. 일본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일본어로 표현하려면 만션, 맨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약간 고층인 거 있죠. 고층.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 얘는 2, 3층. 일본에서 아파트 그러면 2층, 3층 높이의 작은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나오죠. 얘는 이 2개층밖에 없죠. 이게 일본의 아파트야. 여기다 일본어로 씁니다. 아파트.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 용어가요, 일본식 영어를 써서 아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먼트를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주타크 또는 이코다테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택이랑 약간 달라. 일본의 주택은 보통 2층집으로 많이 자요. 우리나라도 물론 2층, 3층 짓는 집도 많지만 일본은 다 공통적으로 2층으로 짓는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맨션은 안 나오나? 여기 맨션이 나오는데요. 요런 거 있죠. 요렇게 큰 아파트가 맨션이라고 합니다. 만션. 만션. 다시. 만션. 자, 만션이라고 부릅니다. 만션은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약간 고층, 고급 아파트를 연상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 녹화를 하는 교실이 지금 시간대가 그 점심 시간대랑 겹쳐가지고 약간 방송이 나오는데 약간 그 잡음이 들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단독주택의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만션에서도요,
요런 구조물을 볼 수도 있어요. 약간 공통된 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의 주택은 LDK로 나타낸다. LDK, 일본식으로 읽어보면 LDK가 뭐냐면 영어예요. 리빙룸 해가지고 거실, 다이닝룸, 식당, 키친, 부엌인데 우리나라는 밥 먹는 곳이랑 부엌이랑 보통 한 공간으로 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K라고 하고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D로 표현해요. 다이닝룸으로. 그래서 D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을 전세를 구할 때 우리는 집을 구할 때 전세든 뭐 집을 매매하든 몇 평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평이다, 뭐 40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본인들은 평수 개념으로 따지지 않고요. 방이 몇 개냐, 방이 3개다. 그리고 거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부엌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3LDK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일본인들의 그 집 구할 때 표시야. 그러면 화장실이랑 욕실 같은 거는 없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3LDK 이렇게 합니다. 방이 2개다 그러면 2LDK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만약에 밥 먹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2L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와시츠가 뭐라 그랬죠 아까? 와시츠는 다다미가 깔려져 있는 방이야. 그 다음에 와시츠에는요 독특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도코노마, 오시이레, 다다미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요런 거. 자, 요거를 일본어로 써봅니다. 자, 와시츠가 다다미가 깔려진 방이라고 했죠. 와시츠라는 것은 와가요 일본이란 뜻이에요. 시츠는 방이란 뜻이야. 일본식 방인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와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을 대표하는 글자가 뭐예요? 한이죠, 한. 그래서 한글, 한복, 한식, 한우, 한강 이런 식으로 한이 들어가면 한국이란 뜻이에요. 그럼 일본이란 뜻은 와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와규가 있죠. 와규. 와규가 뭐예요? 일본 소잖아요. 이런 식으로 와가 일본식이라는 뜻이야. 그럼 와시츠는 일본식 방이라는 뜻인데 일본식 방에는 뭐가 있느냐? 도코노마가 있어야 된다. 일본어로 써놓으세요. 도코노마. 도코노마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꽃꽂이라든지 액자, 족자 같은 걸 걸어 놓는데 이 방바닥보다는 약간 높이가 있어요. 10cm 정도 높이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거나 평상시에 그 꾸밈을 두는 장소야. 위쪽으로. 그 다음에 오시일에는 북박이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아파트 북박이장이 많이 있죠. 장롱을 구입하는 것보다. 일본은 이 오시일에가 기본 필수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방바닥이 이게 돗자리처럼 생긴 게 이게 다다미야. 다다미. 그래서 이 다다미가 반드시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코노마가 있어야 되고, 오시일에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했어요. 도코노마 했고, 오시일에 있고, 와시스 했고. 그러면 욕실이랑 화장실은 뭐냐? 우리나라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일본에서는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욕조가 있고, 여기가 목욕탕이야. 문이 다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화장실하고 욕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는 그 화장실이랑 그러니까 변기하고 그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되어 있는 곳도 많지만 일본은 그 약간 그 평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분리를 해놔요. 그래서 그 화장실 볼일 보는 곳하고 샤워하는 곳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랑 욕실을 용어가 달라. 욕실은 뭐예요? 오후로라고 합니다. 여기다 쓸까요? 오후로. 오후로가 욕실이고요. 화장실은 토이레라고 합니다. 자, 오후로 토이레. 자, 이렇게. 자, 여기 그림도 보시면 여기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일본의 가옥 구조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타츠가 있는데, 여러분들 코타츠는 다 아시죠? 일본은 난방 시스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바닥이 춥기 때문에 난로를 이 책상같이 상 같은 데다가 밑바닥에 밑부분에 놓는 거야. 이 상 밑에다가 난로 같은 걸 두고 이불을 덮어놓은 게 코타츠인데, 요즘에는 그 난로를 쓴다기보다도 이 코타츠라는 그 상같이 생긴 걸 팔아요. 그러면 이 판 밑에, 그러니까 상같이 생긴 판 밑부분이 열선이 있어요. 그 열선이 있어가지고 밑에 좀 따뜻하게 그 하는 난방기구가 코타츠입니다. 겨울철에. 그 다음에 그 요즘에는 그 아파트도 일본도 많이 짓기 때문에 이 현대식 와시츠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룻바닥 그 한쪽 그 방을 보시면 이렇게 다다미를 깔아 가지고 독거노하고 오시이레를 그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현대식 와시츠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보시면 됩니다.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입식 생활을 해서 그 소파를 사용하는 집이 많죠. 근데 일본의 욕실 보세요. 일본인들은 매일 목욕을 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몸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일본은 난방 시스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추우니까 몸을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몸을 데워서 그 추위를 견디는데, 일본은 그 욕조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목욕탕 매일 목욕을 하기 때문에 때를 미는 개념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매일 샤워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때를 미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때를 밀지 않고 그냥 몸만 담궜다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궈서 그 샤워하고 나오고 이런 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일본인들은 그 물을 아끼기 위해서 이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후에 버리지 않아요. 그걸 며칠 동안 쓰는 거야. 그러면 며칠 동안 쓰려면 욕조에 있는 물이 다 식잖아. 식으면 어떻게 돼? 그걸 다시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끓인 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식은 물을 데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그 보일러 조절기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로 해가지고 물을 데우는 거예요. 물을 데워서 따뜻하게 물로 목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게 물 절약 정신이 이런 데서 있고요. 또 여기 그 욕실에 가면은 그 목욕 그 화장실에 가면은 일본인들의 변기가 여기 그림에는 안 담으는데, 그 물통 있잖아요. 물이 담아져 있는 변기 위에 그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변기 안으로 들어가게. 그냥 볼일을 보고서 물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물통에 물이 차는 게 아니라 여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여기에 물이 받아지는 거, 물통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본인들 볼일을 보고 여기에서 손을 씻는 거야. 간단하게 손을 씻고 비누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손만 씻고 그 손 씻은 물이 여기 변기 물통에 들어가서 다음에 물 내릴 때 쓰게끔, 이렇게 물 절약 정신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일본의 주거 문화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요나라.